네, 안녕하십니까. SNU 발근안과 이전 원장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간지러워지는 거죠. 눈이 간지러우면서 빨갛게 되고 비비게 되고 그러면 더 간지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병원을 웬만하면 가기 싫을 건데 병원을 찾게 할 정도로 이제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안약을 넣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일까요? 알레르기 이제 질환이죠. 우리 몸에 사실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랑 기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게 눈에 발생한다는 거죠. 뭐 알레르기 비염, 호흡기 쪽에 있으면 천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피부에도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는 뭐 엄청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막도 이런 그 호흡기 계통의 그 기도,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코 이런 것처럼 점막이 있습니다. 이 점막에는 염증 세포들이 많은데요. 염증 세포들이 이제 T셀, B셀, 뭐 림프구, 뭐 호산구, 그 다음에 뭐 마스트셀 이런 이제 염증 이제 세포들이 있고 본인한테 체질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알레르겐이 이제 눈에 닿게 되면은 염증 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매개 물질들로 인해서 결막이라는 조직이 붓고 빨개지고 이제 아프고 간지럽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게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네. 비비면은 사실은 그 염증 매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간지럽고 또 비비게 되고 이제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비빌 때 못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비비게 되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안약을 그때는 쓰고, 네, 뭐 현실적으로 비비더라도 손을 좀 잘 씻고 최소한으로 비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비면 안 된다고는 말씀 안 하시네요. 아예 비비면 안 되죠. 아예 비비면 안 되는데 저도 간지러울 때 제 눈을 비빌 때가 있어서 사실은 뭐 안 비벼도 된다 이러면 제 마음이 편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염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항히스타민이라는 제제가 들어가 있는 안약. 왜냐하면 이제 히스타민이 염증 매개 물질이서 그거를 이제 막는 항히스타민제 안약을 이제 그게 일회용으로도 있고 이제 병에 든 거 아니면 이제 인공 눈물액 튜브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마스트셀을 안정화시키는 요거는 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자주 이러시는 분들한테 좀 해볼 수 있겠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이제 약한 거, 중간 거, 센 거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눈물약은 뭐 당연히 모든 안과 질환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유가 히스타민이나 마스트셀과 관련된 안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을 조금 더 유발시킨다든지 안압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한 스테로이드부터 쓰게 되고 스테로이드 아닌 것부터 쓰게 되고 만약에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심한 걸 써야 된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백내장이 더 진행했는 건 아닌지 안압이 높아진 건 아닌지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완전 이제 어린애거나 아니면 연세 너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한 중년에서는 좀 마음 놓고 좀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많은 알레르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불도 있을 수 있고 베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약간 정기적으로 위생적으로 이제 빨래를 잘 한다든지 잘 말린다든지 청소를 이제 잘 해서 그런 환경을 이제 바꾸는 게 1번이 되겠고 그 말고도 면역세포,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에 있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들을 타고 가니까 혈관들이 늘어나는 충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염증 물질이 나오니까 이제 가렵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혈관들을 그러면 좀 덜 가게 하는 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얼음찜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운 데 가면은 입술이 파랗게 되고 막 창백하게 되고 그게 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서 그런 건데 그럼 얼음찜질을 하면은 결막에도 피가 덜 가게 되고 피가 덜 가게 되면 염증 물질들이 아무리 있더라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혈관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오시는 환자분들께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또 더 상세히 친절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환자분이 앉으셨을 때도 저도 최대한 핵심적으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뒤에 이제 환자분들도 있고 제가 또 처치나 수술, 레이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료도 제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려운 증상이 최대한 이제 줄어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